4월 11일 자격수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4월 10일이죠? 어제부터 13일까지, 11, 12, 12일까지네요. 3일간 이제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가지고 끝장 토론, 국회의원들 전부 모여서 끝장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보면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28명이 차례로 어제 토론자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이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있었고, 이 사람은 뭐 보좌관이 써준 건데 제대로 읽지도 못하나, 뭐 이런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전원위원회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전원. 전원위원회 선거제 토론 뭐 이런 거 쳐보시면은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원위원회 이거 지금 왜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다 상정해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국회의원들 전부 와라.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하자 하는 게 전원위원회인데, 20년 전, 무려 20년 전에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했던 것이 있었고, 그 이후 2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이 선거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저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지금 정개특위라는 게 있죠.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거기서 여러 가지 일단 초안, 논의를 해서 3가지 안을 일단 올렸어요.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일단 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뭐 확실하게 지금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1, 2, 3안이 있습니다. 일단 2안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1, 3이 뭐 민주당 뭐 이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1번 뭐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구는 어떻게 뽑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안은 뭐냐면, 지역구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로는 가자는 겁니다. 1번은. 소선거구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지역구에 1명 뽑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등만 독식하는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했어. 아주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일단은 가자고 하는 게 1번입니다. 뭐 도시랑 농촌이 지금 일단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농촌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서 여기서 막 3, 4명을 권역별로 묶어버리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관리해야 될 지역구가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 농어촌은 한 지역구당 1명 정도를 뽑자. 대신 서울, 경기도 이쪽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쪽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지역구들을 한 3, 4개 묶어도 된다. 묶어서 고 권역별로 한 4명 정도는 같이 뽑자. 이 중대선거구제로 일단 나가자 하는 겁니다.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도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차근차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권역별 병립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우리가 정당 뽑죠. 국민의힘 좋다. 민주당 좋다. 그러니까 사람 뽑는 거 말고 당에도 우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당을 뽑은 그만큼 의석수를 주자 하는 게 병립형 비례대표를 말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권역별이랑 전국형 이 2개가 나뉘는데, 권역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건 전국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뭐 서울, 경기 비례대표 있고 부산, 경남 비례대표 있고 이렇게 안 그랬잖아요. 전국형으로 다 비례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서울, 경기권 비례대표, 뭐 부산권, 경남권, 뭐 충청권 비례대표 이렇게 권역을 좀 나누자 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1화는 권역별 비례대표 하자. 전국형 말고 권역별로 하고, 그리고 방식은 정당의 사람들이 투표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도 가져가자 하는 병립제. 요게 1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뭐냐면요. 그냥 뭐 그대로 있지 않은 거랑 똑같네. 2안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지금처럼 지역구당 1명 그냥 그대로 뽑자.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는 조금 손보자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지금은 전국별로 뽑았었는데 권역별로, 서울, 경기 권역, 뭐 충남 권역, 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뽑자 하는 게 2안입니다. 그리고 뭐 준연동형 비례제인데, 이것 때문에 왜 위성정당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어려워 죽겠는데 준연동형, 이건 진짜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 준연동형이 되는지 모를걸요? 국민들도 뽑으면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 뽑지만 내가 뽑는 국민의힘 정당 투표율이 의석수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 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하는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 4만은 뭐냐면요. 4만이 아마 가장 조금 이 지역구에 있어서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로까지 나아가자라는 거. 완전히 도시 뭐 수도권 나누지 말고 전국을 일단 완전 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리고 이 4명, 7명 뽑는 것도 너네들이 정한 1, 2, 3, 4, 1등, 2등, 3등, 4등이 아니라 정당 너네들이 뭐 1등은 누구 할 거고요, 2등은 누구 할 거고요 하지 말고 4명을 내는데 첫 번째는 김모시기, 두 번째는 이모시기, 세 번째는 뭐 박모시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냥 그 명부를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럼 국민들이 많이 뽑은 그 명부 보고 많이 뽑힌 사람을 1등 줘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장 개방적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4만은. 그리고 4만이 말하는 지역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듯이 전국 단위로 하지만,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권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형으로 하지만, 우리가 정당 뽑은 만큼 병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4만이 말하는 거는 연동형 뭐 기성정당 생기기 그 전에 거랑 같은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 2, 3 안이 올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할 건지를 국회의원 지금 전원이 달라붙어서 전체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장 김준표 의장은 여기에서 무조건 단일한 하나를 우리가 추리자. 그래서 무조건 요 하나는 가져가자. 무조건 바꾸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많은 시민들은 선수들이 어떻게 룰을 바꾸겠어. 너네 각자 그렇게 너네 그 당리당락이 있고 너 개인의 그런 그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단 하나의 단일화 나올 수 있겠어? 못해. 라고 보고 있죠.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선거구 하나 있고 없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국회의원들 들어눕고 삭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밥그릇 없어지는데요. 네. 뭐 또 굳이 좋게 표현해보자면은 자기 지역구민들과 약속이 어그러지는 일이고 지역구민을 대표한 자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누울 만도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하나가 있고 없고,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고 뭐 이렇게 의석수 한두 개 건드리는 문제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완전 전쟁 중에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은행가 할 수 있을까 지켜보는 거죠. 4월 10일 3일간 끝장 토론을 할 거고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단일안을 낼 수 있을까요? 지켜보고요. 못 낼 겁니다. 못 내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거리로 나가든 뭐 1인 피켓 시위를 하든 뭐 언론에 제보를 하든 이거 시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제 토론을 국회의원들이 쭉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이 됐다는 거 조금 특이한 사항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상황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이탄희 의원이 소개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 지적했던 이 문제가 변함없이 20년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고, 거대 양당, 혐오, 증오, 증폭 정치는 너무나 심각해졌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적어도 조금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 정치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거제 개편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목소리 모으고 힘 모아야 한다.
때문에 저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런 얘기했네요. 자, 민주당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자, 위성정당 이게 뭐냐면요. 이런 선거제 논의가 여러분 지난 국회에서는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있었겠죠. 20에서 21대 넘어올 때도. 그래서 막 토론을 하고 자기들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놓은 게 그나마 비례대표를 이제 뭐 바꿨는데, 그나마 다양한 정당들이 다당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비례대표제를 바꿨는데 꼼수를 썼어요. 누가? 민주당이 꼼수를 썼습니다.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비례대표를 위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름을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아마 여기가 더불어시민당인가 그랬어요. 비슷한 이름에 똑같이 파란색 써서 꼭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그 정당, 그러니까 위성이 뭐예요? 이 큰 그게 있고 까맣게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작은 이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찍을 때도 이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걸 찍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꼼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역구도 많이 가져가고 비례대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또 가져가 버릴 거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이걸 민주당이라고 말글 찍어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군소정당들을 뭐야 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 당시 자한당이었나요? 미통당이었나요? 똑같이 또 따라서 또 만들죠? 그때 뭐였죠? 뭐 미래통합당이었으면 미래 무슨 당인가? 아무튼 똑같이 꼼수를 썼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뭐 뒤통수를 맞았네, 배신을 당했네 이러면서 그때 정의당과 민주당이 완전 또 갈라서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선수들한테 룰을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꼼수를 써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논의에 손 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그 당시 정말 최악의 이 꼼수를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선거제 논의에 있어서. 근데 뭐 대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 뭐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이 그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그냥 무혐의가 넘어가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그때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으니까, 자, 오케이, 너네 사과한 건 알겠고, 그때 너네 뭐랬니? 대선 때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했지? 다당제 위해서, 다양성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지? 지금 너네 절대 다수 아니야. 사실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수당의 횡포 많이 보셨지만, 민주당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깨놓고 말하면 이 선거제인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이 말하죠. 민주당 너네 약속 지켜라. 너네 지금 절대 다수인데 너네 약간 똘똘 뭉쳐서 이거 선거제 해라. 또 꼼수 부리고 이거 안 하면 두고 보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것도 좀 굉장히 또 있는데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는 조금 설명을 다음번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큰 좀 아웃줄만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늘리냐 줄이냐의 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비례대표 늘린다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국회의원 더 늘어나는 것도 싫고, 비례대표 늘어난다? 싫어. 너네 돈 받고 비례하잖아. 비례 1, 2, 3, 4번 너네 정당이 다 정하잖아. 국민들 의사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어느 국민이 당연히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 구도,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제가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자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됐던 거잖아요. 누가 그 비례대표제를 돈 받고 하랬어요? 누가 그 1, 2, 3, 4 그거를 권력자 줄 선 사람 자기한테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을 주라 그랬어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됐던 거지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왜냐면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요 어떤 사람이 떨어나가겠어요? 남는 사람은 지금 몇몇 떠오르는 그 권력자들만 남는 거예요. 힘 약한 순서대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점점 더 기득권화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회의원 자체가 싫으니까, 비례대표 너네들 잘못하니까 줄이자, 없애자 하시는 거지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그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는 비례대표제를 늘리자, 의원을 늘리자 말하기 전에 뭘 먼저 회복해야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오픈해야 됩니다. 당 예비 경선을 하던 뭐 옳은 소리에다가 다 공개를 해서 토론을 시키던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점점점 늘려가는 걸 설득할 수 있지. 지금처럼 돈 받는지 모르겠고 권력자한테 줄 서는 것을 사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나래비 세우고 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천, 물밑 공천, 폐쇄 공천 하면은 당연히 싫어하죠.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도 지금 계속 토론회가 있을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수조 여기서 마칩니다.